안녕하세요. 취업 보게 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타이어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개 중에 하나죠. 3대 타이어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탄탄한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타이어 최초의 회사죠. 네, 바로 넥센 타이어입니다. 네, 오늘 넥센 타이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하나씩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넥센 타이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넥센 타이어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넥센 타이어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1942년에 설립된 흥하고무공업을 모태기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최초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이고요. 지금 넥센 타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설립이 된 거는 1958년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 및 판매, 렌탈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트 기준으로 2018년 12월 말 사업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이에요. 근데 중견 기업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나머지 타이어 경쟁사들은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견 기업인데 3대 타이어에 지금 속해 있고 또 최초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다라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4,180명이고요. 네,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2조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035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주요 품목이 다루는 품목이 자동차 타이어 제조 판매고 그리고 렌탈이나 운송이나 이제 보관이나 이런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조금 보면은 넥센 타이어의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좀 보면은 국내를 먼저 보면 이제 전국에 이제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 직군, 영업 직무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어디든지 이제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이렇게 지역권을 구분을 해서 영업 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부문에 있는데 해외는 유럽 쪽에 6개국이 있고 미주 6개국이 있고 아시아 8개국 그리고 아프리카 부문은 3개국, 오세아니아 1국 이렇게 해서 또 해외에도 많은 이제 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업 영역을 이제 좀 크게 저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타이어 부문인데 타이어 산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이어를 제조하고 판매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 신차용 타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용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일단 그거를 OE 혹은 RE로 구분을 하는데 오리지널 이퀴먼트 하면 보통 신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타이어를 얘기하고 리플레이스먼트 이퀴먼트 하면은 이제 원래 있던 혹은 중고차나 아니면 교체용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일단 해외 시장은 RE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OE 시장을 좀 많이 영업을 하게 될 거고 해외로 가면은 RE 시장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영업력을 좀 보여줘야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 거죠. 비타이어 부문으로 좀 내려오면은 이제 이 타이어를 운송이나 보관하거나 혹은 그 라벨링을 하거나 아니면 금형 부분을 이제 그 타이어 보면 고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재를 포함해서 이제 비타이어 부분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타이어 중에서 금형을 제외한 비타이어 제거 제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특별하실 것 같아요. 좀 느끼기에 여기서 제거 제빵 회사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 타이어에서 하고 있는 이 제과 제빵 회사는 장애인 직원들만 고용을 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과 제빵 그런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관리를 하는 업무를 통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적자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넥센 타이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헌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지원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혹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느냐, 공헌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가치 있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마 넥센타이어의 제과제빵 사업 부분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공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부분의 사업도 하는구나 하고 좀 이해하면서 좀 자기와 가치와 맞는다면 이제 지원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는 사업 부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넥센타이어의 핫 이슈, 기업 분석을 할 때 이슈를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아주 핫 이슈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꼽아봤고요. 제가 꼽은 첫 번째 이슈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에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작년 대비해서 이제 원재료, 고무, 이제 타이어의 주 재료는 고무다 보니까 천연 고무라든지 합성 고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고무를 들여올 때 가격이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판매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낮아진 만큼 수익성이 또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수익성을 제고를 할 수 있다. 조금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좀 정서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사회적인 문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뭐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쁜 수익성 제고를 할 수 있는 기쁜 어떤 그런 이슈를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를 꼽았는데 아직도 지금 지속화되고 있고 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어떤 그 해외 거래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무역 분쟁이 잘 해결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넥센타이어는 조금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 중국의 타이어 어떤 기업의 그 수출이 줄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신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지금 데이터를 이 회사에서 제공하듯이 좀 이 부분에서 또 같이 수익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슈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 우리 회사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쁜 소식을 좀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구매 부서에 지원을 한다, 혹은 회계에 지원을 한다, 아니면 경영 파트에 지원을 한다, 아니면 뭐 생산 관리 쪽에 품질 쪽에 뭐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정 뭐 개선을 한다,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텐데 이런 이슈들은 좀 두루두루 가지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어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 독일 이프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넥센타이어 이번에 공채 파트를 보니까 또 디자인 파트를 또 뽑더라고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조금 찾다 보니까 디자인 어워드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어워즈에서 많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뭔가 기능성을 강조할 것 같은데 기능성과 실용성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작년, 올해 뭐 일본, 미국, 뭐 국내, 뭐 독일, 스페인, 뭐 스페인은 아닌 것 같고 독일까지 해서 뭐 해외 계속 이제 이렇게 어워즈를 수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 독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개국이 참가를 했고 6,400개 정도의 이제 출품이 됐대요. 그래서 뭐 제품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타이어 제품이 디자인 어워즈 본상을 수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슈는 뭔가 조금 다 회사에서는 기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 파트로 좀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슈는 기쁜 이슈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디자인 경쟁력일 수도 있고 내가 지원하는 어떤 그 직무와 잘 이슈를 연결하는 그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채용 절차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반기에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규직은 보통 3개월 수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채용이 되고, 채용은 이미 되지만 그 수습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공채 뜬 거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신입 그리고 경력 다 같이 보고 있어서 지금 저는 신입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조금 추려서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내가 경력이 있다 그러면 경력 파트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경력이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파트를 보니까 그런 단서가 없는 그런 파트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OE 개발 부분에 OE 타이어 개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재료 개발 부분에서 재료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또 OE 국내 영업 부분에서 한국 영업, 영업점 아까 전에 전국에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파트에서 뽑고 있고, 또 ICT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이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게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MS 시스템 개발, 이 부분 이제 같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도 여기에서는 좀 상세하게 공고를 한 편이에요. 이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기술서 같은 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서칭을 통해서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고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고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놨다는 거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가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지원을 할 때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장 실습이나 인턴이나 이런 경험 관련된 게 있다면 꼭 연결해서 그 용어로 좀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타이어 개발에서 보면 이제 필수, 우대사항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타이어 개발 부분에서는 좀 전공자들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기계, 자동차 관련 전공들 이제 뽑고 있고, 그다음에 우대사항은 이제 해당 경력이 있다면 우대하겠다. 이거는 경력직만 뽑는 건 아닌데 신입하고 경력을 같이 오프닝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있으면 우대하겠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신입도 가능한 부서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신 있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학, 뭐 고분자 전공, 이제 뭐 이런 부분이 관련된 전공자들을 좀 필수로 보고 있어요. 영업 부분에는 전공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또는 동종 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우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ICT 부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뭐 툴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필수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엑셀, 고급, 매크로, 피벗 이런 것들 좀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를 좀 4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면요. 첫 번째, 서류를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부분에서 우리가 AI 인터뷰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 면접을 이제는 좀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AI 면접은 좀 환경이 좀 잘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노트북,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 그다음에 뭐 마이크가 연결되는, 그다음에 헤드셋이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것도 너무 얼굴이 어둡게 잡히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어떤 표정 변화라든지 어떤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지 목소리 톤, 떨림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것들도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좀 내가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또 요즘에는 어플로 연습하는 것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로 이제 면접 연습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컴퓨터로 연습을 해도 되고 뭐 어플로 연습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계와 익숙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간단한 질문지가 있어요.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상황 면접이라든지 이런 면접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도 주어지고 또 내가 답변할 시간도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시기보다는 좀 스크립트를 적어서 답변 내용을 연습하시고 좀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접속을 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돌아오면 면접 전형에서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검진을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소서 좀 쓰기 막막하시잖아요. 자, 항목별로 어떤 포인트를 좀 강조하면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크게 5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번, 넥센타이어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준비 과정은 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천자에서 이천자 사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율성을 많이 줘서 감사는 하지만 이게 과연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이제 좀 고뇌에 빠지죠. 너무 분량이 많다. 이게 바이트가 아니라 자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 수가 이렇게 허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어필하기보다는 뭔가 문단을 나눠서 2개, 3개의 문단으로 어필한다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와 준비 과정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딱 명시를 해줬죠. 이 지원하게 된 동기 이유는 여기에서는 회사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넥센타이어에 왜 지원했는지 그 가치를 연결시켜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쓰실 때에는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나 사업 영역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고 아니면 경영 철학이나 가치가 나와 부합한다라는 것을 연결시켜도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동종 업계 중에서 왜 특히 넥센타이어에 지원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도 좋고 혹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만의, 넥센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가치가 나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넥센타이어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입사 후 포부라는 거잖아요.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는 뭔가 기본 항목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을 이미 이제 미리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조금 내가 내년에 목표로 하는데 이 방송을 미리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어느 정도는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 입사 후 포부는 물론 회사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직무가 명확하게 정해져야지 쓸 수 있는 항목인데 구성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써서 초안을 작성해 놓으면 그 회사에 맞게 그때그때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직무를 좀 잘 공부를 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특히나 이 넥센타이어에서는 어떤 사업과 어떤 롤을 좀 원하는지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미래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준비할 거, 중기적으로 준비할 거, 장기적으로 준비할 거 이걸 시기적으로 나눠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기 개발을 할 거, 혼자 스스로 경력 개발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어떤 계획을 파트별로 나눠도 좋고 아니면 국내 시장을 얘기해도 되고 해외 시장을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시장을 분석하든지 시장을 국내 뭐 해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전문성을 쌓을 것을 지식기술 태도로 좀 나눠서 전문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구조화된 글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이제 넥센타이어의 인재사항은 3C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항목들을 좀 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 챌린지 볼게요. 불확실한 미래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다른 길을 가는 넥센인. 사실 이 설명이 되게 길어서 제가 조금 줄여서 정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 한 3-4줄 정도 되니까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서도 시장 개척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해외 시장도 개척해야 되고 또 거래처도 계속 뚫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 불확실한 미래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다른 길을 가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끈기 있게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도전 뭐 이런 단어들을 조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크리에이티비티를 보면은 틀을 깨는 아이디어, 획기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는 넥센인. 문제 해결을 좀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뭐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문제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했던 경험 중에서 조금 내가 남다른 관점에서 봤던 거, 너무 획기적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저 설명을 보면 되게 부담을 가지실 텐데 사실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평가할 때 정말 획기적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를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기존과 조금 다르게 노력을 했느냐 시도를 했느냐 이걸 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좀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보면은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수용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협업과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는 넥센인.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목표나 어떤 미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을 해서 나와 다른 파트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잘 수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래서 3C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다시 나머지 항목들을 보시면 연결이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기아가 지원한 직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전했던 경험.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했죠. 도전, 챌린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직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전했던 경험은 여기서 또 친절하게 또 프로젝트가 무엇이냐고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과제 중에서 좀 팀 과제나 같이 했던 과제 중에서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기아가 지원한 직무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 이제 주요 그 토픽인데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인데 이 경험이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주어졌을 때 잘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추측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점이 뭐라고 예상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국내 영업으로 OE 영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라고 예상되는가? 그러면 하나 혹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그렇게 해결했던 경험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잘 연결시켜서 쓰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아가 생각하는 소통과 협력이란 무엇인가가 아까 얘기했던 인재상에서 콜라보레이션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또 협업을 했던 그런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아이디어, 나의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잘 냈던 혹은 협력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좋은 성과를 잘 냈던 이런 경험을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일단 분량에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급하게 준비하시기보다는 문단을 일단 두 토막 정도는 나누어서 문단을 읽기 좋게 나누시는 게 좋고 소제목도 각각 달아서 보는 사람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산문 형태로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STARR, 스타 기법에 맞춰서 구조화된 상황, 과제,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 결과, 배운 점까지 구조화해서 잘 쓰시면 아마 구체적으로 쓰는 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분량이 뭐 1000자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자, 2000자인데 여기에서 제가 2000자씩 쓰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그리고 1000자에서 한 1500까지는 보통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주는 그 에세이 형식의 자소서는 우리가 2000자씩 꼭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너무 분량에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면접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넥센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질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빈출 질문들이 뭐냐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굉장히 공을 쏟게 하잖아요. 항목도 많은데 또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썼던 어떤 경험 기반으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합격 자소서가 잘 올라오지도 않지만 이제 카피킬러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자소서나 남의 얘기를 잘 가져다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계속 후속 질문을 받다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잘못 각색을 하거나 좀 내가 좀 부풀려서 쓴 부분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경험에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주셔야 자소서 기반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나왔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자소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개인마다 다른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주는데
참 이 회사의 분위기상 우리가 보통 뭐 제가 1분 정도 이내로 준비를 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40초 정도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읽는 기준으로 그래야지 면접에 가서 떨고 어떤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거 부분 커버가 돼서 1분 안에 다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조금 잘 들어주세요.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가치 부분을 좀 많이 실천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긴 자기소개, 그러니까 1분 버전 준비하시고 3분 버전 하나 준비하셔서 조금 스토리까지 낼 수 있는 자소서도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혹은 경험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자기소개의 어떤 요청을 받는다면 짧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가 좀 들어간 2, 3분 내에 자기소개서 버전을 한 번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원 동기 2개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회사 직무 2개 다 왜 지원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당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른 회사, 그 경쟁 회사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고 많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보들이 더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하셔서 내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답변들은 1분 이내에 답변이 들어와야 좋은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짧게 얘기하면 거기서 되게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좀 내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으면 아,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관련된 이슈나 뭐 이런 사업 내용 같은 거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관심 있는 이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해외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또 굵직굵직한 또 라이벌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비교 분석해보는 것 3대4 딱 너무 두드러지잖아요. 그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원한 직무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IC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뒤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지원자는 무엇을 갖추었냐라고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갖춘 역량과 동일한 걸 꼽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지원 직무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갖췄습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신입하고 지금 경력 공채 같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없다고 너무 주눅 들지는 마세요. 신입 공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빈출 질문들은 좀 기본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넥센타이어를 선택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공채 기간 뭐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잘 하시고요. 하반기에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